실로 77권 선조 29년 7월 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미시의 한누리가 지다. 선조 실로 77권 선조 29년 7월 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밤 일경의 해승이 소미성 쪽에 나타나다. 선조 실로 77권 선조 29년 7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래기를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어 선비들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신진인 사람들이 한갓 자기 편할 생각만 갖고 본공하는 의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균관과 교서관의 참 하관들이 버젓이 시골집에 누워있고 한 번도 와서 사진하지 않다가 차례에 따라 거관하면 비로소 공직하곤 합니다. 이러한 나쁜 풍습이 이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성균관 항록 이진선, 교서관 박사 강항, 김하손, 유경상 등은 여러 차례 재배해도 마침내 올라오지 않았으니 먼저 파직한 다음에 출고하도록 명하소서. 그 나머지 시골집에 물러가 있으면서 고의로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본관의 당상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적발하여 전체 때 참고하도록 하고 빈자리에 차례차례 메꿔 차임하여 직무를 비워두는 배단이 없게 하소서. 당진 현감 우도전은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여 일처리가 전도되고 망령스러워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에 합당하지 못하니 채차하도록 명하소서. 본현은 당패가 너무도 심하여 장차 버린 땅이 되겠으니 반드시 감당할 만한 사람을 구한 다음에야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조가 단지 사정만 따르고 전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용잡한 사람을 주의했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아울러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7일 MCN 두 번째 기사 윤단무를 병조 참이로 홍세영을 병조 참지로 박문영을 내섬시 정으로 이형욱을 사헌부 지평으로 최관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순명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윤수민을 정평 부사로 삼았다. 선조 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7일 MCN 세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5경까지 구름이 짙게 끼어 해성이 있는 곳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 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밤 1경에 해성이 하태성 쪽에 나타났다. 선조 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래기를 강음은 황해 경기 두 도의 사이에 있어 서쪽 일대의 인후가 되는 곳인데 산에 의지하고 강으로 막혀 있어 형세가 좋은 곳입니다. 조정조로부터 고을의 설치가 우역을 둔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닌데 임진년 별난 때에 외놈들이 이곳에 굴을 만들어 놓고서 개성 흥이에 있는 외적과 서로 보고를 삼았었으니 이들도 또한 그 형세를 보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본도 감사의 장계에 따라 배천에 합병했는데 이로부터 백성들이 돌아와 모여 살 가망이 없게 되어 한 지경이 장차 새와 짐승만 사는 장소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토적들이 횡행하여 길을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제어할 수 있는 지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대로 두는 것이나 한번 개혁하는 것에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은 법인데 한때 민원 때문에 경솔하게 혁파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요역을 모두 감하고 고을을 원을 가리어 보낸다면 민간의 폐해가 제거되고 흩어져 도망하는 사람들이 도로 모여들어 점차로 완전한 고을이 이루어질 것이니 합병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소서.
온양 군수 한수는 임진년의 변에 아비가 외적의 손에 죽었을 때 즉시 달려가 곡하지 아니하여 인륜에 큰 죄를 얻었으니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순안어사 이시발이 보낸 서장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정산 현감 정천경의 첩정 내의에 이달 7일 승려와 속인 및 군사 등 무려 1천여 명이 홍산 땅 쌍방축에 모여 둔치하고서 서로 홍산 고을로 가서 현감을 끌어내다 군법을 시행하고 인신을 가져와 바치도록 했으며 군기를 수색해냈다. 심지어는 호각을 불며 기둑을 내어 들고서 임천까지 행군하였으며 또한 돌립해서 군수를 끌어내 목을 묶고는 조목을 받들게 하여 적들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했습니다. 보고 듣기에 지극히 놀라운 일이므로 사실이 아니고 간에 첩보한 것에 따라 치게 하는 한편 가까운 고래 포수와 살수를 들을 조발하여 도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동부승지 유희서에게 전교하였다. 예적부터 홍건적이나 홍두적이 당초에는 소취함에 따라 일어났다가 마침내는 천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이번 도적들은 그 기세가 어떤지 알지 못하겠다마는 이처럼 갓난하고 위태한 날에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 만에 하나라도 치장하게 된다면 어찌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시급히 선정관을 도우 원수에게 보내 전라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충청도와 협격하도록 할 것을 함께 의논해서 시행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에 도적들이 만일 심상한 도둑들이 아니라면 오랫동안 흉악한 음모를 해오며 도당들과 연합했을 것이고 각 고을의 인리와 관속들이 이목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기필할 수 없는데 홍산의 인리들이 또한 분주하게 쏘다니며 명령을 들어주고 감히 한가지 못하였고 군사를 뽑아 성책해서 진정했다고 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조치하여 잡아내는 일이 매우 어렵겠습니다. 만일 감사, 병사, 수사, 어사가 각기 자기와 친한 믿을만한 사람을 가려보내어 다방면으로 방략을 마련하고 비밀이 정형을 탐지해내어 혹 불의에 출동하여 기회를 다 토벌하여 잡거나 혹 그 도당을 이간시켜 자체 안에서 서로 도모하게 하기를 지난날의 송유진의 일같이 하지 않는다면 용이하게 잡기 어려울 듯합니다. 만일에 정형을 잘 살피지 못하고 기밀한 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지 믿기 어려운 오합지졸로 졸리언이 임하게 했다가 한 번이라도 혹시 차질이 있게 된다면 민정이 더욱 요동되고 환란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대저 상이 중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공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충청도 안에 어찌 자신을 잊고 공명을 따를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가려뽑고 다방면으로 계책을 마련하여 기필코 토벌하여 없애는 것으로 감사, 병사, 수사 및 어사 이 시발에게 선정관을 보내 하서하여 밀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9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원균을 전라도 병사로 우준민을 사관은 사관으로 윤형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병을 사헌부 장령으로 정효성을 효자 정한기의 아들이다. 당진 현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9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밤 일경의 혜승이 하태성 쪽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섭유격이 홍산의 변을 듣고는 외적들인가 의심하여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묻기를 김명원이 임진년의 변 때 자신이 원수의 소임에 있으면서 적들이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도 무기를 끌고 도망했었다. 무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겠는가? 그를 시켜 감사와 어사의 장계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도록 했더니 보고 나서 위안되어 기쁘게 여기며 하는 말이 내가 욕심을 고쳐 순종하여 따르게 하도록 선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귀국의 사체가 어떠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답하기를 노야가 우리나라를 위해 격리하느라 조선해 주기를 극진하게 바라지 않는 바가 없는데 이번에 반란한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초납하려는 뜻을 가지니 더욱 감격스러움을 내기지 못하겠다. 다만 반란한 백성들이 마음속에 헤아리기 어려운 바가 있으니 노야가 경솔하게 들어갈 수는 없다. 혹시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면 신표를 원역에게 내려주어 패문을 가지고 가서 계유하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하니 선유하는 뜻을 내가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필시 어기고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침 듣건대 별난 처음에 의분심을 많이 내었다니 내가 귀국의 고을에 이르고 나면 또한 의병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부디 국왕에게 아뢰어 편부를 회보해 달라 했다 하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뜻은 진실로 감격스럽다마는 사체에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신은 듣건대 남의 낙을 즐겁게 여겨주는 사람에게는 남들도 또한 그의 낙을 즐겁게 여겨주게 되고 남의 근심을 근심스럽게 여겨주는 사람에게는 남들도 또한 그의 근심을 근심스럽게 여겨주게 되는 법이다 했으니 이는 진실한 말이다. 섬유격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역적들을 선유하여 역심을 고쳐 순종하여 따르게 하려 한 것은 단지 그의 마음이 남을 위한 일에 충실했음만이 아니라 그 연유한 바를 따져보면 또한 어찌 우리 전하께서 30년 동안 사대해온 지성이 섭유격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밤 일경의 혜성이 하태성 쪽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0일을 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호세의 역적들이 불량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며칠 동안에 잇따라 세 업을 함락하여 형세가 장차 치장하게 되었으니 제때의 토벌에 체포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역사가 괴로움으로 백성의 원성이 곳곳마다 똑같아 풍문을 듣고 호응하는 자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오늘날의 우려가 어찌 유독 호세에만 있겠습니까? 서울은 나라 사방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수기하는 군사가 외롭고 약하여 믿고 있는 것은 오직 훈련도감이 훈련시킨 군사들 뿐입니다. 이번에 대장 조경이 그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면 남아있는 것은 단지 이 3척뿐인데 그 수가 이미 적은 데다가 또 주장을 바꾸었으니 이는 쓸모없는 군사입니다. 왕도의 호위를 어찌 이처럼 허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적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책응하는 방책은 한결 같아야 합니다. 임진년의 변 때에도 서울은 생각하지 않고 정예병을 모두 몰아 싸움터에 나가게 했다가 한 번 실패한 다음에는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었었으니 이 일은 과거의 일을 징계 삼아야 할 일입니다. 병가가 계책을 마련할 때는 마땅히 경중을 잘 살펴서 대처해 가야만이 이 일을 그르치는 염려를 면하게 되는 법이니 조경을 내보내지 말고 다음 장수로 하여금 몇몇 초의 군사만 뽑아서 거느리고 가 본도의 군사와 힘을 합쳐 조치하여 잡도록 하소서. 황해병사 선거인은 현재 전라도 보성 땅에 있으면서 부임할 기약이 없으니 채차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각별하게 가리어 보내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경의 일은 비변사와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밤 일경의 혜성이 하태성 쪽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비변사가 아랜 글을 보건대 서패에 관한 일을 사세가 부득이하다고 하여 성상께서 이미 윤허하셨기에 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놀라워하며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적들과는 의상 같은 하늘 밑에서 함께 살 수 없는데 묘당의 공론이 한결같이 구차하기만 하여 처음에는 근수라는 명칭을 핑계하더니 마침내는 서패에 대한 요청도 허락하여 원수인 적과 통신하게끔 이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대의로 헤아려 볼 때 차마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저 외적들이 갖가지로 흉악하고 교활하여 우리를 속이는 짓이 하는 짓마다 몹시 교묘합니다. 신사를 청할 적에 처음에는 벼슬의 대수를 논할 것 없이 무신으로 사신을 꾸미라고 했다가 우리 조정이 그들의 술적에 빠져 이미 근수하기를 허락하게 되어서는 조적들이 우리나라에서 감히 어기거나 거스르지 못할 것을 알고서 감히 서패를 요구했으니 끝없이 요구할 적들의 심정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요시라가 한마디 말로 공갈하고 위협하자 묘당이 눈앞의 화만 늦추려 하여 그만 그들의 요청을 허락했으니 신사를 이미 통한 다음에 주장인 관백이 이 정도로 그치고 그만두려 하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줄 수 없는 요청과 참아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또한 모두 들어줄 것입니까? 들어준다면 온 나라가 오랑캐가 될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예전처럼 병화가 있을 것이어서 유익함은 없고 해로움만 있을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한데도 묘당이 당국하면서 끝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묘당의 의논이 내외의 근심거리가 겸해서 격렬해져 국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사세가 어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또한 생각해보지 않은 말입니다. 국맥이 유지되는 것이나 삼근이 격려되는 것은 단지 의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원수를 잇고 원한을 풀어 적들의 마당에 동호하러 간다면 의리를 모두 잃고 인도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누가 웃 어른을 친애하여 그를 위해 죽고자 국난에 달려가려 하겠습니까? 신들은 안팎의 근심거리가 이로부터 더욱 심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서패에 관한 공사를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들의 말이 지극하다. 그러나 이는 묘당이 의논한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간 우준민 지비 권희 장영 윤형 지평 이형우 헌남 남이공 지평 송준 정은 신설 정곡이 와서 아뢰기를 속히 서패에 관한 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국가의 대계에 관한 것으로서 사세가 이미 이에 일알았으니 묘당의 인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부제학 이호민 전한 김시헌 은교 김홍미 교리 권협 부교리 이심 저자 김광협 등이다.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신들은 조정에서 서패를 마련하여 원수인 외적과 동신한다고 들었습니다. 외적은 우리와 영원한 원수여서 삼척 동자라 하더라도 모두 기필코 복수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세가 궁지에 몰리고 힘이 모자라서 국력을 쌓고 시기를 기다리기 위한 계책의 일환으로 군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핑계댈 수가 있겠지만 서패까지 보낸다는 것은 원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이니 후세의 공론과 천하의 비웃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더구나 이 요구는 유천 조우신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보낸 다음에 풍신수길이 이를 보기를 마치 당초부터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한다면 이 뒤로 요구하는 협박을 또한 어떻게 감당해낼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비록 명조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명조의 명령은 우리나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받고 있으니 우리가 감히 어기지 못하는 일은 그들도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 같이 명조의 책봉을 받는 나라가 되어 각기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면 남의 나라에 화를 입힌 자가 먼저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남의 화를 입은 사람이 먼저 통신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한마디의 조그만 사죄도 없었고 원릉에 대한 치욕을 비록 황신이 대략 말했었지만 조신이 이미 발끈했었으니 이로써 보면 저 적들은 아직까지도 조금도 환란을 일으킨 것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하나의 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으로서 눈앞에 화를 늦추지도 못할 뿐더러 장차 거듭 치욕을 당하게 될 듯 싶습니다. 구차하게 미봉만 하다가 이 다음에 더욱 낭패하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대의로 결단하여 올바르게 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대방은 엄격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법인데 어찌 도저히 기필할 수 없는 일을 요행으로 여겨 지극히 엄격해야 하는 대방을 경솔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령께서 통쾌하게 공론을 따르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진지하시기를 취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차차 결정하겠으니 비변사에 내려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3일 모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유사당상 김명원 윤성각 이덕형이다. 아래기를 수사 최후의 기본을 삼가 살피건대 흉악한 역적들이 비록 갑자기 일어난 오합지졸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고을의 불량한 무리들을 모아 잇따라 다섯업, 홍산, 임천, 청량, 정산, 대흥을 함락하여 기세가 치장하므로 수령들이 손만 듣고도 모두 도피했으니 어떻게 지경을 보존하여 역적을 토벌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홍주 목사 홍가신이 유독 앞장서서 군린을 거느리고 농성하며 굳게 지키는 계책을 세웠기 때문에 원근에서 풍문을 듣고 모두 홍주로 돌아오게 되어 성을 완전히 지키고 역적들을 섬멸하게 되었으니 그의 공이 가상합니다. 박명현은 남보다 앞서 출격하였으니 공이 그 다음이고 임덕의, 박동선, 황응성 등도 모두 기록할 만한 공이 있으며 최호는 주정으로서 장사들을 거느리고 독려하여 흉악한 역적들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고 신경행은 순찰사의 종사관으로 본주의 성 안에 달려들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막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타의 장수도 차례차례 농공해야겠지만 우선 이 사람들을 보장하여 온 도내의 사람들이 용동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할 일들인 듯한데 일이 언명에 관계된 것이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이 적들을 섬멸한 공은 최호가 상등이다. 최호는 수사로서 역적에 대한 기별을 듣자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사시에 홍주에 들어갔는데 신시에 역적의 무리가 와서 둔쳤으니 농성하에 출격하는 지휘와 절제가 모두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대개 최호가 성 안에 들어가자 사계가 자연히 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출격함에 역적의 무리가 저절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최호 이하의 모든 사람도 즉시 시상해야 하겠으나 아직은 며칠 기다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상상의 비답에 대중의 의논이 대부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므로 앞서 의논한 대로 시행하겠다 하셨기에 신들은 마음속으로 통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은 가령 들어주면 분란이 해소되고 싸움이 없어지게 되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환란과 패망이 금방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대의로 헤아려 보면 오히려 또한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 오랑캐는 갖가지 변사를 부려 별별 요구를 다 해올 텐데 한 번의 서패만 얻고서 마음이 누그러져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묘당의 의논이 처음에는 죽음으로 거절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안팎의 근심거리가 겹쳐 극도에 달해 사세가 그만둘 수 없다고 하여 당초에는 근수라고 핑계에다가 마침내는 서패까지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차례차례 요구하게 되고 우리는 차례차례 그들의 말을 들어주다가 공갈에 쫓겨 감히 어길 수 없게 된다면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땅을 떼어주며 신하라 하고 온 나라가 오랑하게 되더라도 또한 장차 마음에 달게 여기며 할 것입니까? 만일 만세의 원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의리가 없어져 다시는 인도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저 천하의 일은 의리에 맞춰야 하는 것이니 의리에 거스리며 사리에 어긋나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수는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만 변하려고 이런 일을 하여 비록 눈앞에 화를 늦추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천하와 후세의 죄를 얻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들이 복합하여 논쟁하는 것이니 대중의 의논에 구애받지 마시고 시급히 서패에 관한 명을 거두소서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 계사를 대신은 보라 하니 유성령이 아뢰기를 이 일은 서로 고집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원익은 내도의 도 제찰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서장에도 질질 끄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의 뜻도 시급히 보내자고 하는 것인가? 하니 이의 성령이 그렇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개 이미 의논이 정해졌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였다. 이의 성령이 아뢰기를 통신사를 들여보낸 다음에야 우리나라가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역적들이 변도 또한 외변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에는 경중과 대수가 있는 법입니다. 국가의 존망과 멸망이 따르는 일인데 어찌 신하 하나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의논이 정해졌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날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친국했었기 때문에 유성령이 바로 답전에서 이처럼 아랜 것이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5일 그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부여 현감 허수 겸은 역적들이 지경을 범하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 먼저 겁을 내어 그의 하인들이 토적들 속에서 군기를 실어 보내는데도 감히 손을 쓰지 못하였고 적도들이 문서를 펴놓고 읽을 적에도 그대로 듣고 있다가 임시 변동하는 말로 답변을 하면서 마치 애걸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으니 그가 행한 정상이 지극히 통분합니다. 잡아다 국문하여 율대로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난리 이후에 군율이 해이되어 수습할 수 없으므로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한심스럽게 여겨온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호서 토적들의 변란으로 인해 각도의 군사를 소집했었으니 이는 진실로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뒤에 비록 도로 파하여 보낼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분명하게 상상의 분부를 받은 다음에 시행했어야 하는데 비변사가 기사에 대한 비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앞질러 먼저 경기 감사 송언신에게 번부하여 미처 도착하지도 않은 군사들을 중도에서 파하여 보내게 했습니다. 이는 비록 인심을 안정시키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군율을 무시하고 멋대로 지비를 했으니 그 죄가 큽니다. 경기감사 송언씨는 한 지방을 맡은 신하로서 군사를 파하라는 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단지 비변사의 분부에만 의거하여 질에 먼저 파견하였으니 그의 죄도 역시 무겁습니다. 비변사의 유사당상과 경기감사 송언씨는 아울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무릇 거둥하실 때에 사관으로 입시하는 자에게는 의례 예비 사관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양사가 말을 아랠 적에 예비 사관이 와서 대기하지 않아 좌우에 입시한 사관이 자리를 비우고 들락날락 하도록 하였습니다. 편한 대로만 행동한 주의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번 차례인 예비 사관을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비변사의 유사당상과 경기 감사를 채차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제차 아뢰기를 속히 서패에 관한 명을 거두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그러한 것을 어찌하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5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양사가 세 번째 아뢰기를 서패에 관한 명을 거두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5일 경진 6번째 기사 밤에 구름이 짙게 끼어 해성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주국청의 전교하기라. 춘추의 필법이 난신적자의 무리에게는 더욱 엄격하여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자를 의리상 역적과 같이 여겼다. 처음에 역적들이 홍산에서 일어나 홍산골이 온통 역적의 소굴이 되었었다. 이제 체포한 적들이 매우 많아 일일이 서울로 잡아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도원수는 생사를 전제하는 고난을 받았으니 마땅히 도원수로 하여금 우선 홍산 등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처음부터 공모한 역적은 끝까지 수색하고 탐지하여 모두 주륙함으로써 뒷사람을 경계하고 대의를 밝히며 그 나머지 위협에 의해 복종한 자들은 우선 가두어두고 명을 기다리게 하며 역적의 복심인 우두머리는 서울로 잡아 보내고 능운과 팽종 같은 머리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으니 더욱 끝까지 수색하여 기필코 체포하라는 것으로 도 원수에게 하유할 일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회개하기라. 신들이 역시 그런 뜻이 있으면서 미처 계달하지는 못했는데 삼가 내리신 분부를 받들고 보니 매우 지당합니다. 역적의 무리 중에 조금이라도 공무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수색하여 모조리 뿌리를 뽑아야만 하고 복심인 우두머리는 마땅히 칼을 씌워 서울로 압송해야 하며 위협에 의해 복종한 부류들은 가두고서 조정의 처치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신들이 삼가덕건대 역적들이 당초 홍산을 침범했을 때는 군사라야 승려와 속인이 혼합된 2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뒤 홍산과 임천 수령들이 잡히게 되자 그 인신을 가지고 두 고을 백성들을 위협하여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수가 수천에 이른 것이라 했습니다. 바라건대 정교하신 뜻으로 시급히 도원수 권율에게 하사하여 10분 잘 살펴서 이대로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신씨와 유씨의 햇무리가 졌는데 우위가 있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밤 1경과 2경에 구름이 짙게 끼어 해성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1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신식을 승정은 좌부 승지로 유희설을 승정은 우부 승지로 서성을 동부 승지로 홍가시는 홍주 목사로 삼았다.